네, 안녕하세요. 과학의 신 현신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통합과학 담당입니다. 언남고 2022년 전략 설명회 과탐. 보다 빠르고 정확한 성적 상승을 위한 팁인데요. 왜 보다 빠르고 정확한 성적 상승이 필요한지는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통합과학이 어떤 과목인지부터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중3 애들, 중1, 2, 3 애들이 이제 학교에서 과학을 나름대로 배우고 그때는 사실 개념 정리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응용 혹은 원리가 돌아가는 체계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이제 통합과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2학년들 이과생들이 물화생지 1 과목 혹은 2 과목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좀 베이스가 되는 단원들을 쭉 깔아놓은 게 통합과학이다. 그래서 1학기 부분에도 물화생지가 고르게 들어가 있고 2학기 부분에도 물화생지가 고르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가 1학기에는 역학이 들어가 있고요. 2학기에는 전자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물론 단원이 1, 2, 3, 4 단원이 있어요. 근데 학교별로 좀 진도를 나가는 건 상이합니다. 순서대로 나가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은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과목을 뽑아서 단원을 먼저 뽑아서 이제 좀 순서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서 학교별로 맞춤 수업을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통합과학 키워드를 제가 딱 3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쉽다입니다. 이 쉽다가 무슨 뜻이냐? 네, 제 기준이에요. 네, 제 기준으로 쉽다는 말이고요. 제 기준으로 왜 쉽다, 어렵다를 구분을 지어놨냐면, 대치동 학교들 중에서, 물화생지 1에 대한 과목들, 그 베이스를 깔아놓은 과목이기 때문에, 2학년들이 시험 쳐야 되는 문제들이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인 제가 2학년 학생들 문제까지 더 추가로 주고 연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어렵다라고 구분을 지어놨는데, 언남고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통합과학만 충분히 공부를 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쉽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두 번째, 다만 항상 애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죠. 중등보다 내용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공부 양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직접 체감을 시켜야 돼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간략하게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중등에서 고등으로 넘어갈 때, 자, 이게 중등 시험범위라고 할게요. 깊이가 굉장히 얕고요. 범위도 좁아요. 이렇게 되면은, 수업 내용을 듣고, 그 다음에 문제집 한두 권 정도만 풀면 금방 만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집 2권 정도만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데, 통합과학은, 네,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좀 과장한 면이 있기는 한데, 애들 체감상 그렇다는 거예요. 깊이가 깊어지고 범위가 넓어져요. 그래서, 문제집 2권 가지고 풀다가는 구멍이 너무 많이 생겨요. 특히나 공부를 잘하던 애들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잘 나왔었어. 그럼 나는 공부 방법을 알아. 다음에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해서 고등 와서 문제집 2권 풀면은 정확하게 4, 5등급 나와요. 그렇게 해서 중간고사 실패하고 1학기 기말고사 때 저한테 이제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결론이 뭐냐. 문제집 5권 정도 풀면 됩니다. 대신 이때랑 접근 방법이 달라야 돼요. 이때는 워낙에 좁은 내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로 낼 수 있는 게 한계가 너무 있어요. 그래서 표현들 자체도 여기서 나온 표현이 저기서 또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집 2권을 풀면서 그냥 문제를 통째로 외우거나 표현을 통째로 외워도 만점이 나왔어요. 자, 근데 여기는 범위 자체가 넓어지다 보니까 표현을 선생님들이 입맛대로 얼마든지 다양하게 새로운 표현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통째로 외워서는 대비가 안 돼요. 네, 문제집 5권을 풀어도 여기서 나온 문제는 안 나와요. 새로운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 5권을 풀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표현을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깎아나가는 과정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볼 때마다 새롭게 언어를 보고 그 문장을 해석을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맞나 틀리나를 골라내는 과정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아이들이 생각처럼 되지가 않아요. 몸에 익혀야 되기 때문에 몇 개월 정도는 이렇게 걸려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다. 중등보다 내용이 훨씬 많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반복을 시켜야 된다. 자, 이거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문제집을 많이 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념의 암기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거를 다 암기를 해야 만점이 나와요. 굵직굵직한 건 당연히 나오죠. 근데 시험 문제에 굵직굵직한 것만 내서는 시험 문제를 다 낼 수가 없어요. 당연히 디테일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 디테일들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만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거를 다 암기를 하려면은 학교 수업 시간 한 번, 학원 수업 시간 한 번 부족하다는 거예요. 반복을 해야 돼요. 자주 복습하는 거. 그래서 통합과 키워드는 이 3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언남고가 작년에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간략하게 보실게요. 자, 요거는 이제 화학 파트예요. 네, 언남고도 순서대로 나가지 않고 단원을 이렇게 뽑아서 선생님들께서 임의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편인데, 자, 문제 개념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다만 이 그래프가 생소할 수는 있어요. 처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그래프를 처음 보더라도 가로축, 세로축을 보고 해석을 하면은 자기가 배운 개념과 비교해서 맞나 틀리나를 골라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항상 낯선 문제를 대하는 연습을 자꾸 시켜줘야 돼요. 네, 그런 거를 제가 시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설명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리고 물리 파트입니다. 역학이 나오는데요. 보통 이 물리 파트는 많은 학교들에서 1학기 중간고사에 하기도 하고 1학기 기말고사에 하기도 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왜 굳이 넣어놨냐면 이거는 통합과학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이에요. 네, 교육과정에 없고 중학교 내용이에요. 중학교에서 배운 속도, 가속도 그걸 배웠기 때문에 통합과학에서는 한 번 더 얘기해주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반드시 그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역학을 배우기 위해선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잘 챙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요거는 생명과학 파트인데요. 요것도 어렵지 않아요. 네, 대신 어렵지 않다라는 게 암기를 모두 다 하고 있었을 때. 네, 생명과학 파트는 암기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서술형이 굉장히 계산 연습이 복잡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 연습까지 스스로 풀어서 서술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연습을 할 때 그냥 암산식으로 풀면은 안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역학이기 때문에 중력에 대한 공식이 있다면 그 공식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 형성 과정까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이렇게 문제들을 풀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연습들이 필요하고 선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제가 드릴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쉽고 중등보다 내용이 많고 반복해야 된다. 요 키워드 3개만 아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제목에 처음에 보다 빠르고 정확한 성적 상승을 위한 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애들이 이런 꿀팁들을 모르고 스스로 그냥 학원 수업을 안 듣고 혼자 열심히 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뒤에 가서 점수가 점점 상승하는 것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중요해요. 하지만 뭐하러 그러냐 이거죠.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에 이런 거 꿀팁을 미리 알고 그리고 수업을 들어서 빨리 성적을 올려놓고 다른 거에 신경 써라 라는 거죠. 네, 통합과학은 그렇게 간단하게 좀 해결을 볼 수가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자, 수업 내용 구성 같은 경우는 제 교재로 수업을 하는데요. 제 교재는 뭐 본문 내용과 함께 빈칸이 있고 이 빈칸은 같이 이렇게 채워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문제가 숙제로 나갈 게 확인 문제, 기본 문제, 실력 문제 레벨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중간 난이도인 기본 문제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한 소단원당 이 전체 문제가 70에서 100문제 이상 되는 단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답 노트 및 테스트 요거 같은 경우는 오답 노트는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수업을 해보고 제가 학생들의 이제 상태에 따라서 조금 이제 결정을 나중에 하게 되고요. 테스트는 매주 봅니다. 네, 소단원 하나 끝날 때마다 바로 테스트를 이제 다음 주에 보는데요. 수업 진행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수업에 오면 지난주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숙제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 문자 발송되고요.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렇게 수업이 진행되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강좌 안내를 드리기 전에 제가 학생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머니들께 이제 이제 고1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시를 좀 들 건데요. 제가 가르쳤던 이제 학생 중에 중학교 때 과학 점수가 30점대였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 수업을 듣더니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잘한다. 네가 열심히 하면은 지금 잘하는 거다. 근데 그 학생이 저한테 항상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 매주 보는 테스트 점수가 자기 마음에 차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1학기 중간고사 때 70점을 받아왔어요.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엄청 잘한 거예요. 근데 이 학생에 국한돼서만이 아니고요. 어머니들의 자녀분들한테도 이런 기준을 좀 이제 적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고요. 통합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내용이 엄청 많아져서 공부량이 확 늘어나요. 이거에 적응하는 거에 허덕이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노력 자체가 부정이 되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니까 좀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기왕이면 좋아하는 거, 좀 즐거워하는 쪽으로 자꾸 진로를 결정하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3년이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저는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입시만 생각하고 고생스럽게 꼭 보내야 된다?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좀 즐겁게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설명에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